고대한국의 역사. 와, 정말 한 편의 거대한 서사시 같아요. 보면 승자와 패자, 영광과 비극이 진짜 계속해서 엇갈리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수백 년에 걸친 그 치열했던 경쟁의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잔인한데 한 나라가 잘 나가면 다른 나라는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졌다고 끝이 아니죠. 내일의 복수를 꿈꾸면서 역사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구도, 이 관계를 딱 잡고 보시면 모든 게 훨씬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삼국시대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반도에는 이미 여러 작은 나라들이 막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어요. 일종의 프로토타입 시대라고 할까요? 근데 재밌는 건 바로 이 작은 나라들의 특징 안에 앞으로 벌어질 그 거대한 전쟁의 씨앗이 전부 숨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주요 플레이어들 개성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북쪽의 부여. 여기는 반은 농사짓고 반은 목축하던 곳이라 추운 12월에 영고라는 축제를 열었어요. 바로 아래 험준한 산악지대의 고구려는 수확이 끝난 10월에 동맹이라는 축제를 열었고요. 어때요? 축제 시기만 봐도 두 나라의 환경이 확 느껴지죠? 한편 옥저랑 동해는 왕이 없는 좀 특이한 사회였는데 특히 동해는 책화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부족 땅에 함부로 들어가면 소나 말로 물어내야 하는 아주 엄격한 부족 경계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기 남쪽의 사만은 더 신기해요. 정치 지도자랑 별개로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신성구역이 있었거든요. 여긴 죄를 짓고 도망쳐도 왕이 함부로 못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일찌감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무려 300년 동안 펼쳐지는 대결인데요. 바로 한반도의 심장,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거대한 전쟁이죠. 왜 그렇게 한강 했냐면요. 일단 농사짓기 좋은 비옥한 땅이 쫙 깔려 있고 무엇보다 중국이랑 바로 교류할 수 있는 서해안 항구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을 차지하는 자가 그 세기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럼 4세기, 이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백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복군주 근초고왕이 딱 버티고 있었죠. 당시 백제의 힘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근초고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쫙 올라가서 고구려의 심장부인 평양성을 공격하는데 이 전투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고구려의 왕, 고구건왕이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아요. 와, 한나라의 왕이 전쟁터에서 죽다니 엄청난 사건이죠. 백제의 전성기가 라이벌 국가에게는 정말 뼈아픈 비극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백제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유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칠지도입니다. 이름처럼 가지가 7개 달린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칼인데요. 이게 근초고왕이 일본의 왕에게 하사한, 그러니까 내려준 선물이에요. 선물을 줬다는 것 자체가 백제가 위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백제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죠. 5세기가 되자 지난 세기 치욕을 겪었던 고구려가 복수의 칼을 갈면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새로운 챔피언으로 떠오른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름 그대로 정말 오래 살면서 복수를 완성한 장수왕이 있었습니다. 장수왕의 첫 번째 수는 정말 대담하고 전략적이었어요. 수도를 저기 북쪽에 있던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백제와 신라의 턱 밑까지 칼을 들이댄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다 하는 아주 명백한 선전포고였던 거죠. 그리고 고구려의 남진 정책은 그야말로 파괴적이었습니다. 마침내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그토록 원하던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해요. 왕실은 급하게 남쪽,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겨야만 했고요. 어때요? 딱 100년 전 자기네 왕이 당했던 그 비극을 그대로 되갚아 준 거죠. 정말 무서운 복수국이었어요. 이 압도적인 고구려의 힘 앞에서 백제와 신라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혼자서는 안 되겠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이 두 나라는 어제의 적이었지만 잠시 손을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나제 동맹의 시작이었죠.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시간은 흘러 6세기. 이제 이 길고 긴 한강 쟁탈전의 최종 승자가 결정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가장 치밀하고 전략적이었던 신라, 그리고 진흥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나제 동맹, 즉 신라와 백제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드디어 고구려를 한강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해요. 자, 이제 다 같이 축배를 들어야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신라가 동맹국인 백제의 뒤통수를 제대로 칩니다. 등에 차를 꽂은 거죠. 그리고 한강 유역 전체를 혼자 꼴꺽 삼켜버립니다. 이 엄청난 배신, 이게 바로 신라가 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결정적인 한 수였어요. 자, 이렇게 한강의 주인이 결정되면서 한반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최강자가 된 신라. 과연 이 힘을 어떻게 굳히고 또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통일신라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설계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신문왕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이제부터 왕은 나 하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주 냉철하고 체계적인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갑니다. 신문왕의 왕권 강화 프로젝트는 정말 정교한 5단계짜리 계획이었어요. 자, 1단계. 마침 장인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걸 기회로 삼아서 가장 큰 위협이었던 귀족 세력을 싹 숙청해버립니다. 2단계는 국가 시스템 재편, 전국을 구주 5소경으로 나눠서 중앙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3단계와 4단계는 귀족의 힘을 뿌리부터 뽑는 거였어요. 먼저 군대에 고구려나 백제 출신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귀족들이 개인적으로 부리던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엔 아예 귀족들의 돈줄, 경제적 기반이었던 노급을 폐지해버립니다. 이 노급이 뭐냐면 특정 지역의 세금을 개인이 거둘 수 있는 권리였거든요.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 공립대학인 국학을 세워서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는 새로운 엘리트들을 키워내면서 미래까지 대비한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신라가 남쪽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동안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멸망한 고구려의 유민들이 다시 뭉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바로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은 나라, 발해의 등장이죠. 발해는 특히 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는데요.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졌고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쪽 바다에 있는 번성한 나라라는 극찬이거든요. 그만큼 국력이 정말 대단했다는 거죠.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내용 머리에 잘 들어오셨나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국사 공부할 때 진짜 헷갈리기 쉬운 함정 문제 딱 2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함정을 피하실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0월에 동맹이라는 이름의 추수감사제를 지냈던 나라. 과연 부여였을까요? 아니면 고구려였을까요? 이거 아까 나왔는데? 기억나시나요? 정답은 바로 고구려입니다. 맞히셨나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부여의 축제인 영고는 12월, 고구려의 동맹이 10월이거든요. 이 2개를 살짝 섞어서 문제로 내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함정 문제. 4세기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유물이 있어요. 자, 과연 뭘까요? 호후명 그릇일까요? 아니면 충주 고구려 비일까요? 둘 다 고구려랑 관련된 건데 말이죠. 정답은 바로 호우명 그릇입니다. 이 그릇 바닥에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광개토대왕 시절에 신라를 도와 왜를 물리친 사건의 증거로 보고 있죠. 그럼 충주 고구려비는 뭐냐? 이건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넓힌 다음에 여기가 우리 땅이다 하고 세운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왕과 그 업적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힘과 배신, 그리고 치열한 전략 싸움이 난무했던 수백 년의 경쟁. 어떠셨나요?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꽤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 조각으로 나뉜 하나의 공동체를 진정으로 하나로 묶는 힘은 과연 상대를 찍어 누르는 압도적인 힘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